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으로 펑이는 이의 윤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91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를 당해서 사지마비가 되셨고 저희가 소송을 마무리 지었을 때는 98세이셨던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원래 병이 있었으니까 50% 감액해야 됐다.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덜 내고 있으니까 간병비는 그만큼만 지급하겠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송은 예상보다 무척 길어졌고 소송이 끝나갈 무렵에 있는 신체 감정에서 나온 피해자 여명 기간마저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판결을 받으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다시금 사지마비에 불편한 어르신께서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1세 어르신께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을 건너다 지하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어르신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척추 골절 등으로 결국 사지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어르신의 자녀분께서 저희 윤회니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 이렇게 소송 의뢰가 왔을 때 저희도 망설여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환자의 연세가 많으셨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험사는 어르신의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로 일관해서 합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보험사는 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고령을 약점 삼아서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과실 20%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피해자가 차가우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의 피해자였기에 사고 전 뇌경색 치료 이력, 골다공증, 뇌위축 등 원래 아픈 곳이 많았으니까 사고 이후의 사지마비 상태에 피해자분의 기왕증이 50% 이상 경하였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병비는 보통 도시이용 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간병에는 휴일이 없기 때문에 도시이용 노임에 30을 곱하면 한 달에 필요한 간병비가 됩니다. 그 액수는 대략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요양병원에 내는 실제로 내는 간병비는 월 110에서 150만 원이니까 미래 간병비 역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윤회니는 당연히 보험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운전자가 좌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설사 피해자가 차량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91세의 어르신에게 이를 피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왕증을 줄이기 위해 신체 감정을 담당한 의사에게 피해자의 기왕증과 현재 상태와 큰 연관이 없음을 강조해서 설명했고 결국 신체 감정인은 피해자의 현 상태의 기왕증은 20%만 기여한 것이라는 감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기왕증 기여도 주장은 자의적이며 전문가의 감정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간병비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간병 방식은 피해자가 선택할 권리이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한 저희의 주장은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신체 감정에서 감정된 이 여명 기간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환자에게 향후 개업비를 판단할 근거가 사라진 것이 되었습니다. 98세 어르신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말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감정이 다시금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마비 상태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신체 감정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기대 여명 역시 1년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살아계신다면 매년 소송을 다시 하고 신체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오랜 소송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의뢰인과 보험사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변론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그 이후부터는 앞으로 하실 때까지 발생할 향후 개업비 등은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오랜 소송으로 지쳐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보험사 역시 구태여 반대할 명분이 없는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법원은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시금 더하기 정기금 형식의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 역시 더 이상 소송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었기에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98세 어르신은 추가적인 신체 감정 없이 살아계신 동안 매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지출한 간병비가 적으니 보상도 그에 맞게 하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란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저렴한 요양병원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통상적인 간병비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의 그럴듯한 기왕증 주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왕증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금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여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정기금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권리를 신속하게 확정짓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98세의 어르신에게 신체 감정을 받게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경상에서 고통받으신 어르신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기나긴 소속까지 견디는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빌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률 이해 윤태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